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논리회로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는 거와 다음 시간에 배울 순서논리회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조합논리회로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게이트에 대한 사항을 모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기호라든지 또 게이트의 논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번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반가상기 있고, 그 다음에 정가상기, 그 다음에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논리회로의 종류예요. 종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조합논리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조합논리회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논리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 자,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그러는데 조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의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값이 결정이 되는 회로를 우리가 조합논리회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입력한 데이터에 의해서만 출력값이 결정이 되는 회로, 이러한 것을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이러한 계산기들 있죠. 그러면 이 계산기는 현재 입력한 숫자에 의해서만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제 어떤 값을 가지고 계산을 했던, 어제 어떤 내용을 계산을 했던, 이거와는 상관없이 현재 입력한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합논리회로라고 해요. 자, 다시. 자,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값이 결정이 되는 회로를 조합논리회로라고 하고, 이 조합논리회로의 특징은 기억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처리했던 내용,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현재의 입력값만 가지고 출력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내용은 기억할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조합논리회로의 특징, 그러면 기억 능력이 없어요. 알겠죠? 자, 이 계산기, 물론 계산기도 보면 요즘은 성능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기억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쓰는 거고, 이 계산기 자체만 봐봐요. 계산기 자체만 보면 어제 어떤 내용을 계산했던, 이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제 썼던 내용은 상관없고, 그냥 현재 입력한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더하든 빼든 곱하기 나누든 연산자 입력하고 해서 계산시키면 그 입력한 숫자에 의해서만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합논리회로라고 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합논리회로의 종류로는 반가상기, 가산기,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도 전가상기,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병렬가상기, 이것도 더한다는 얘기예요. 더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감상기 있네요. 감산기, 빼기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전감상기, 이런 것도 빼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합논리회로의 종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합논리회로의 개념은 했고요. 이 조합논리회로의 종류인 반가상기, 전가상기, 이러한 조합논리회로의 종류들에 대해서 그 뒤에 또 살펴볼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조합논리회로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현재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값이 결정이 되는 회로를 조합논리회로라고 하고, 요거의 특징은 기억 능력이 없다. 요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합논리회로의 종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합논리회로로
반가상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하프 애더. 애더니까 더하는 거예요. 반가상기. 자, 그럼 반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반가상기라고 하냐면 1비트짜리 이진수 두 개를 덧셈한 합과 자리올림수. 자리올림수라고 하는 캐리예요. 그래서 그 캐리를 구하는 논리 회로를 반가상기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즉 반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 한 자리 1비트니까 한 자리에 한 자리 이진수 한 자리 덧셈기예요. 이걸 반가상기라고 해요. 줄이면 그러면 덧셈을 하게 되면 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다 보면 올림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올림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진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5를 했다. 7 더하기 5를 하면 이 자리에 10인데 여기에다 12라고 안 쓰고 여기에 2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올림수라고 해요. 올림수. 알겠죠? 캐리. 전문적으로는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알겠죠? 자, 그래서 이진수 한 자리 덧셈을 했을 때 그때 합과 올림수를 구하기 위한 회로를 반가상기라고 해요. 반가상기. 자, 반가상기 다시 얘기해요. 반가상기란 1비트짜리 이진수 두 개를 덧셈했을 때 합과 올림수를 구하기 위한 회로를 반가상기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이 각각 두 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가상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비트짜리 이진수 두 개를 더했을 때 합과 올림수를 구하는 회로를 반가상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1비트짜리 이진수 두 개를 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0하고 0하고 더하거나 0, 1을 더하거나 1, 0을 더하거나 1, 2를 더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이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0과 1이 있으니까 A가 0과 1일 때 B가 0과 1일 때 그러면 0, 0을 더하거나 0, 1을 더하거나 아니면 1, 0을 더하거나 1, 2를 더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그랬을 때 합과 더하기니까 합이 있을 거고 또 그 자리에서 올림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림수. 자, 10진수도 그렇죠. 10진수도 예를 들어서 뭐 15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7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5하고 7하고 더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하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1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더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런 것처럼 이런 올림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덧셈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0, 0을 더할 때, 0, 1을 더할 때, 1, 0을 더할 때, 1, 2를 더했을 때 그때 합과 올림수를 구하기 위한 회로를 반가상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0, 0을 더한다 그러면 여기서 합이 얼마예요? 합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을 0으로 해주면 0을 더해주나 안 더해주나 똑같으니까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0, 1을 더하면 합이 얼마예요? 합이 1이죠. 여기서는 또 올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1, 0을 더하면 합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1, 2를 더하면 합이 얼마예요? 합이. 자, 10진수에서도 그래요. 10진수에서도 15 더하기 만약에 5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해요? 10진수에서는 한 자리에 0에서 9까지밖에 없잖아요. 한 자리가. 그래서 여기를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하고 더해서 여기가 2가 아니라 10진수에서처럼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올림수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진수 한 자리를 더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합과 올림수를 정의를 한 게 바로 이러한 반가상기 진리표예요. 진리표. 자, 그래서 여기 x, y가 있는데 자, 여기를 x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y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x, 자, 여기 y.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x, 여기 y. 여기 x, y.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sum, 합.
그 다음에 이 C는 올림수, 캐리. 자, 그러면 0과 0을 더했을 때는, 자, 이 경우죠. 0과 0을 더했을 때는 합이 0이고, 올림수 0이고, 그래서 합이 0이고, 올림수 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경우는 뭐예요? 0과 1을 더하는 경우죠. 그래서 0과 1을 더했을 때는 합이 1이고, 올림수 0이었죠? 자, 그래서 0과 1을 더하면 합이 1이고, 올림수 0이고. 그 다음에 1, 0을 더하는 경우, 요 경우죠. 1, 0. 1, 0을 더하면 합이 1이고 올림수 0이죠. 그래서 합이 1이고 올림수 0이고. 그 다음에 1, 2를 더하는 경우. 자, 1, 2를 더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합이 0이 되고 올림수 1이 되고 이렇더라 이겁니다. 자, 반가상기 진리표 요거 중요해요. 알겠어요? 왜 이와 같은 진리표가 나왔는지 이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진리표를 가지고 이제 반가상기의 논리식이라든지 회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가상기의 논리식과 회로도. 자, 여기 역시 중요해요. 반가상기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해, 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반가상기의 논리식 요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 진리표 요걸 보고 우리가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요걸 보고, 자, 이 진리표에서 S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S. 자, S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자, 어쩔 때 1이 나왔어요. 어쩔 때 1이 나왔어요. X하고 Y가 서로 다를 때, 그때만 결과가 1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 게이트 중에서 입력하는 값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만, 베타적일 때만 결과가 1이 나오는 거. 이게 무슨 게이트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엑스오어 게이트. 그러면 엑스오어 게이트의 논리식이 뭐예요? 엑스오어 게이트의 논리식이 변수가 x하고 y다 그러면 x 익스클루시브 오어 y. 이렇게. 그럼 요걸 풀어서 쓰면 x 바 y 더하기 x y 바 이렇죠. 그래서 요거 봐요. 요거. 어때? s 썸. 그래서 썸의 논리식은 이와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의 결과를 보세요. C의 결과. 어쩔 때 1이 나왔어요. 어쩔 때 1이 나왔냐면 입력하는 값이 둘 다 동시에 1일 때만 1이 나왔죠? 그러면 입력하는 값이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건 무슨 게이트? 엔드 게이트. 그러면 엔드 게이트의 논리식이 뭐예요? 곱으로 표현했죠. 곱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봐봐요. C는 x 곱하기 y더라. 이거죠. 됐어요? 자, 그리하여 반가상기의 썸과 올림수를 구하는 논리식이 이와 같이 되더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회로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썸, 이건 무슨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올림수, 요건 무슨 게이트? 엔드 게이트의 논리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x하고 y가 입력이 돼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무슨 결과? S, 썸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x하고 y가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아니라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뭐의 결과가 나오고? 캐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반가상기 진리표, 반가상기 논리식, 반가상기 논리회로 요거 다 중요해요. 자, 요것만 놓고 이게 뭐에 대한 진리표냐? 자, 논리식 넣어놓고 이게 뭐에 대한 식이냐? 이 회로도 그려놓고 이게 뭐에 대한 회로도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반가상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가상기라는 게 반가상기가 이진수 한 자리 덧셈을 했을 때 합과 올림수를 구하는 회로다라는 거를 알아놓고,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이와 같은 진리표가 나오고, 요걸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논리식, 요걸 가지고 이와 같은 회로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요걸 이제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한 개의 AND 게이트와 한 개의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로 구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가상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봤는데 다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가상기예요. 전가상기는 풀레더라고 그래요. 풀레더. 자, 그래서 전가상기는 어떤 회로도를 우리가 전가상기라고 하냐면 반가상기 회로의 뒷자리에서 발생한 자리 올림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회로를 우리가 전가상기라고 해요. 자, 반가상기 회로에서 뒷자리에서 발생한 자리 올림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회로도 이거를 전가상기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전가상기 진리표인데, 자, 이런 거죠. 자, 이 이진수 한 자리 덧셈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반가상기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 반가상기는 지금 현재 자리만 생각을 한 건데, 이 전가상기는 이전 자리에서 올라온 올림수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자리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가상기는. 전가상기는 여러 자리 덧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올림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올림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걸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전가상기예요. 전가상기.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처럼 0하고 더할 때 이전 자리에 올림수가 없다. 이 경우가 지금 여기를 나타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Z는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올림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 올림수. X하고 Y는 지금 현재 덧셈을 하는 거. 현재 덧셈을 하는 요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전 자리에서 올라온 올림수도 없고 현재 자리도 0하고 0이요. 그럼 쭉 더하면 합이 0이 되고 여기에서는 올림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앞으로 올라가는, 이 다음으로 올라가는 올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재 0하고 더하는데 이전 자리에서 올라온 올림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합이 얼마예요? 합이 1이 되고 여기서 생기는 올림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현재 0하고 1하고 더하는데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올림수가 없더라. 그러면 요거 더하면 어때요? 요거 더하면 합이 1이 되고 여기서는 올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올림수 없죠. 그래서 요와 같이 된 거예요. 어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건 뭐겠어요? 요거. 현재 0하고 1하고 더하는데 이전 자리에서 올라온 올림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이진수니까 여기 2라고 써요? 아니죠. 뭐라고 써요? 여기가 0이 되면서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와 같이 된 거예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 0을 더하는데 이전 자리에서 올라온 올림수가 없다. 그러면 요거 더하면 어때요? 1이 되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올림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1, 0을 더하는데 이전 자리에서 올림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 더하면 합이 0이 되고 올림수가 하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1, 2를 더하는데 올라오는 이전 자리 올라오는 수가 없어? 그러면 더하면 0이 되고 올라가는 올림수 다음 자리는 있죠. 자, 그래서 요와 같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는 현재 1, 2를 더하는데 이전 자리에서 올라온 올림수도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합이 1이 되고 올림수도 하나 있더라 이거죠.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요게 바로 전가상기의 진리표예요. 아시겠어요? 전가상기의 진리표.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전가상기의 진리표를 가지고 요와 같이 합과 올림수를 구하는 논리식을 유도한 거예요. 요게. 자, 그런데 이 전가상기의 그 논리식 같은 경우는
뭐 요것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앞에서도 그랬죠. 이 결과가 S의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는데 결과가 S 값이 1인 경우만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어떤 표를 가지고 그걸 식으로 만들어낼 때는 결과가 1인 경우. 그러면 결과가 1인 경우는 지금 요때, 그 다음에 요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런 경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뽑아낼 때 변수의 값이 이렇게 0이면 발을 붙여주고 1이면 발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S의 결과가 1인 경우 요거를 뽑아내 보는 거예요. 요거를 뽑아냈더니 X의 변수가 0이면 발을 붙여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0이니까 발을 붙여주고 Z.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S의 결과가 1인 경우 여기죠. 그러니까 X바, Y, Z바.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X, Y바, Z바. 요거죠. 변수값이 0이면 이렇게 발을 붙여준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S의 결과가 1인 경우가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간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자, 요거하고 요거가 Z로 공통으로 돼 있고, 자, 요거하고 요거가 Z바로 공통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Z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Z바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의 결과랑 같아요? 익스클루시브, X하고 Y의 익스클루시브 5어의 반대예요. 익스클루시브 5어의 반대. 이 식이 여러분들 익스클루시브 5어, 익스클루시브 노어 이런 거 다 논리식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5어의 반대기 때문에 X와 Y의 익스클루시브 5어의 바. 그 다음에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5어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고. 어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간략히 X하고 Y의 익스클루시브 5어를 A라고 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A바 Z 더하기 A Z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A와 Z의 익스클루시브 5어식이잖아. 이렇게. 맞죠? 근데 원래 A가 뭐였어요? X 익스클루시브 5어 Y였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줘야지, 원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가상기에 이게 썸을, 합을 구하는 논리식이에요. C도 마찬가지예요. C의 결과가 1인 경우, 자, 여기 C의 결과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C의 결과가 1인 경우, C의 결과가 1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쭉 뽑아낸 거예요. C의 결과가 1인 경우. 자, 그래서 이거 뽑아내니까 X바 Y, Z.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 Y바 Z. 그 다음에 X, Y, Z바. 그 다음에 X, Y, Z.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가 Z로 공통이고 여기하고 요거는 X, Y로 공통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Z로 묶으면 요와 같이 되고, 자, 얘하고를 X, Y로 묶으면 요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5어식이죠. 그래서 요와 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불대수식에 의해서 이건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가상기의 올림수를 구하는 논리식입니다. 전가상기에서는 이 논리식은 참고로만 봐주세요. 참고로만.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회로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가상기의 회로도예요. 자, 그런데 전가상기는 어떤 것만 알아두시냐? 요 말만 알아두세요. 반가상기 두 개랑 5어 게이트 하나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요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뭐였어요? 아까 반가상기가 익스클루시브 5어 게이트하고 엔드 게이트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반가상기가 아까 앞에서 반가상기가 익스클루시브 5어 게이트하고 엔드 게이트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반가상기 이게 뭐고, 이게 반가상기고, 그 다음에 여기 따로 5어 게이트 하나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개의 반가상기와 그 다음에 한 개의 5어 게이트로 구성이 된다. 뭐가? 전가상기가. 알겠어요? 그래서 전가상기에서는 요 말만 좀 기억을 해두시자 이거죠. 알겠죠? 이런 회로도라든지 회로식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제보다는 뭐 기사나 산업기사 이런 문제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은 요거
반가상기 2개랑 5호 게이트 하나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 내용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반가상기는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시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와 같은 조합 논리 회로에 반가상기, 전가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루지는 않지만 종류만 한번 봐두세요. 반감산기가 있어요. 이건 뺄셈기예요. 그리고 전감산기도 있어요. 역시 뺄셈기예요. 알았죠? 반가상기가 이진수 한 자리 덧셈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감상기는 이진수 한 자리 뺄셈기예요. 뺄셈기. 그러면 전감상기는 뭐겠어요? 이진수 이제 여러 자리, 여러 자리 뺄셈이고요. 아셨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 정도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조합 논리 회로에 디코더, 엔코더,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디코더부터 볼까요? 디코더는 우리가 복호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해독기라고도 해요. 해독기. 자, 그래서 디코더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회로를 디코더라고 하느냐 하면, n개의 입력선을 통해서 들어온 이진 신호를 최대 2의 n승계의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회로를 디코더라고 해요. 디코더.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디코더는 n개가 입력이 되면 2의 n승계가 출력이 돼요. 가령 3개가 입력이 됐다. 3비트가 입력이 됐다. 그러면 3비트니까 2의 3승, 즉 8개가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입출력이 구성이 되는 회로를 디코더라고 해요. 디코더. 자, 수행하는 기능은 복호기, 즉 해독기 역할을 해요. 해독기.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와 이제 연관되는 게 엔코더. 부호기. 자, 그래서 부호기라고 하는 것은 디코더의 반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에 n승계가 입력이 되면 이진 신호를 n개의 출력선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코더라고 해요. 인코더, 부호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A하고 B가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을 전송하려고 해요. 파일이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10개의 파일을 전송하려고 해요. 그러면 A가 이거 파일 하나하나 이렇게 전송을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전송하려고 압축을 한단 말이에요. 압축해서 전송을 하면 그만큼 빠르게 전송이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전송 받았어. 그래서 다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을 풀어야죠. 그죠?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인코더는 원래 2의 n승계의 자료 입력선을 n개로 압축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송을 하려고. 알았죠? 그러니까 2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n개로 압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코더예요. 인코더. 자, 그러면 디코더는 뭐라 그랬어요? 디코더는 이거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n개가 들어오면 그걸 다시 2의 n승계로 만들어주는 게 디코더예요. 디코더. 그러니까 인코더하고 디코더는 반대 의미예요. 여기도 써있죠. 디코더의 반대 기능으로 인코더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디코더를 제가 뭐라고도 한다 그랬죠? 디코더를 해독기라고도 한다 그랬죠? 해독기.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을 푸는 이런 해독 역할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인코더는 2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n개로 만들어주는 회로를 인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더. 자, 그리고 인코더는 특정 값을 여러 자리 이진수로 변환한다. 이 변환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압축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축.
자, 그래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 신호로 바꾸어 변환시키는 논리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압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2의 n승계의 자료를 n개로. 자, 그 다음에 또 특정 장치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암호화하기도 해요. 암호화. 역할이. 자, 그래서 인코더는 정리를 하면 2의 n승계를 n개로 출력해주는 그런 회로를 인코더라고 하는데, 그 역할은 압축을 하거나 암호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전송을 했잖아요. 이제 전송을 했죠. 그러면 이제 받은 쪽에서는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n개를 2의 n승계로 만들어서 압축을 풀고 해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코더를 제가 해독기라고도 했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디코더하고 인코더에서는 이 입출력선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가 있는데, 이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도 쌍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은 2의 n승계 입력선을 통해 들어온 이진 신호 중 한 개를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얘는 멀티플렉서는 2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요거를 하나로 압축을 해서 출력해주는 그러한 회로를 멀티플렉서라고 해요. 알았죠? 하나로 해서. 자, 그런가 하면 디멀티플렉서는 이제 뭐냐? 이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한 개의 입력선을 통해 들어온 이진 신호를 2의 n승계의 출력선으로 해서 보내주는 게 바로 디멀티플렉서입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2의 n승계를 하나로. 자,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를 2의 n승계로 해서 출력을 해주고 하는 회로를 얘기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도 역시 입출력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하고 쌍이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하고 디코더하고 쌍이고요. 알겠죠? 자, 인코더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인코더는 압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딱 심어두세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주니까 2의 n승계를 어떻게? n개로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디멀티플렉서는 그걸 반대로 n개를 다시 2의 n승계로 해주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타 조합 논리 회로는, 그러니까 뭐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러한 것들은 입출력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주시고, 그 중에 이제 인코더는 압축이나 암호화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논리 회로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조합 논리 회로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현재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선이 정해지는 회로를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고, 기억 능력은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로 반가상기, 전가상기, 반감상기, 전감상기. 이게 감상기는 뺄셈기라고 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러한 종류가 있더라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다음에 표시된 진리표가 나타내는 회로는 그랬는데, 단 A, B는 입력이고, 그 다음에 출력 S는 sum, C는 carry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반가상기의 진리표잖아요. 진리표. 반가상기 진리표. 그죠? 반가상기 진리표. 그래서 요거가 나타나는 회로는 그랬으니까 반가상기 회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표, 요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요거 중요하다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되는 회로는 그랬네요. 단 S는 합, C는 자리 올림, 이걸 의미를 한대요. 자, 그러면 S는 자 요거, 그 다음에 C는 요거 그랬네요. 그러면 요게 뭐에 대한, 지금 나타내는 거 요게 뭐에 대한 논리식이에요. 요거 S는 익스클루시브 OR의 결과와 같고 C는 AND 게이트 곱.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가상기잖아요. 반가상기 논리식이란 말이에요. 논리식. 알겠어요? 반가상기 논리식. 자, 그래서 뭐를 나타내느냐? 반가상기. 자, 반가상기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다음 논리 회로는 무슨 회로이냐? 자, 이거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S.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C 그랬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 대한 논리식이에요? 그리고 반가상기 논리식이에요. 반가상기 회로도예요. 반가상기 회로도. 자, 그래서 답은 반가상기예요. 그러니까 반가상기의 진리표, 반가상기의 논리식, 반가상기 회로도 이거 다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가상기는 이제 반가상기에서 이전짜리 올라오는 올림수를 고려를 해서 만든 게 전가상기인데, 전가상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반가상기 두 개랑 그 다음에 엔드게이트, 오어게이트, 반가상기 두 개랑 오어게이트 하나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자 그랬잖아요. 전가상기는. 전가상기의 의미와 전가상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반가상기 두 개랑 오어게이트 하나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은 N비트의 이진 코드 입력에 의해서 최대 개의 출력이 나오는 회로 그랬는데, 자, N비트가 입력이 되었을 때 최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N비트를 가졌을 때 최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2비트를 가졌을 때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몇 개? 2비트라 그러면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거든요. 1비트를 가지면 0 아니면 1이고, 그러니까 n비트를 가졌을 때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의 n승가지예요. 2의 n승가지. 자, 2비트를 가졌을 때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게 4개. 그러니까 2의 2승. 1비트를 가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가지수 2개. 2의 1승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n비트를 가졌을 때 최대 개의 출력 그러면 2의 n승. 그러면 n비트가 입력이 되었을 때 2의 n승계로 해서 만들어주는 회로가 뭐예요? n개를 2의 n승계로 해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압축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독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디코더의 디코더. 디코더가 n개가 입력이 되면 2의 n승계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카운터라고 하는 건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 자, 그리고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 논리 회로의 종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n비트가 입력이 되었을 때 최대 개의 출력, 즉 n비트의 최대 개는 2의 n승계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디코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번은 특정 값을 여러 자리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신호로 바꾸어 변환시켜주는, 자, 요런 거. 변환해주고 하는 회로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거나 또는 암호화하거나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회로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 중에서 변환을 하고 압축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인코더죠. 인코더. 그리고 인코더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2의 n승계를 압축을 하고 변환을 하고 해서 n개로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디코더가 이거를 반대로 n개를 2의 n승계로 해주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여러 개의 입력선 2의 n승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2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하나로 출력해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멀티플렉서예요? 디멀티플렉서예요? 하나를 2의 n승계로 해주는 거, 2의 n승계를 하나로 해서 출력해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건 멀티플렉서입니다. 멀티플렉서. 자, 그리고 하나를 2의 n승계로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디멀티플렉서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여기도 쌍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입출력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의 n승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나로 출력해주고 하는 회로, 이거를 우리가 멀티플렉서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고, 디멀티플렉서는 하나를 여러 개로 2의 n승계로 해서 보내주는 회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코더, 그 다음에 디코더,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서, 요 4개에 대해서는 입출력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코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의 n승계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송을 하려면 압축하고 암호하고 해야 되니까 압축하고 하면 n개로 줄여주는 거고, 디코더는 그거를 다시 2의 n승계로 압축을 풀어주는 거고 해독해주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2의 n승계를 하나로,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서는 하나를 2의 n승계로, 이렇게. 아셨죠? 자, 여기 앞에 D자가 이렇게 붙은 것끼리 더 출력선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쌍이고, 이렇게 해서 쌍으로 해서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회로의 종류 중에서 조합논리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리회로는 조합논리회로가 있고 또 하나 순서논리회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순서논리회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